예, 어,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마이크로폰, 흔히 마이크라고 이야기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음, 지금 이제 5단원 꺼져 오면서 그 이제 마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이 책을 제가 다시 또 봐요.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좀 다시 보면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정말 간단하게 되어 있다. 정말 그 진짜 기본만 되어 있다. 기본에 대한 내용만 되어 있다. 라는 생각과 그래도 이 정도는 당연히 알겠지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지금 이제 1단원부터 뭐 가볍게 하지만 4단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 등청간 곡선, 뭐 가청 주파수, 뭐 역자성의 법칙, 뭐 맥놀이, 뭐 이런 것들, 교류량 직류의 차이점, 화이트 노이즈랑 핑크 노이즈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 당연히 알지라는 반응이 나오셔야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화이트 노이즈, 핑크 노이즈, 등청간 곡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약간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은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음식 비유를 자주 들지만 요리사로서 막 다 설명했는데 설탕의 종류 뭐 흑설탕, 각설탕, 뭐 백설탕, 뭐 소금도 뭐 핑크 소금 이런 종류들이 있을 때 사실 각자 가진 특유의 성질들이 있거든요. 어디에는 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뭐 요리 얘기지만 그 식용유랑 들기름이랑 참기름이랑 끓는 온도가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끓는 온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걸 튀김류에 맞는 요리 기름이 있고 튀김에 안 맞는 기름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요리사람은 반드시 그걸 알아야죠. 그러면 튀김을 어떻게 할 때 튀김을 튀길 때 이 종류에 따라서 어떤 기름을 쓸지를 생각하시는 거죠. 단순하게 가격이 아니라 음향도 똑같습니다. 음향 제가 이렇게 마이크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모르면은 비싼 마이크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면 맞지 않는 곳에 마이크를 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이 단순하게 지겹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아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최소한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어, 뭐 약간 억울할 때가 있는 게 저는 시험 보지도 않잖아요. 저는 1급 갖고 있으니까 시험도 안 보죠. 사실 이거 한다고 해서 돈도 못 벌죠. 저희 수익 창출도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원래 저희 동아리 위주로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동아리들 가르치려고 최소한 제가 이렇게 저도 사실은 약간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뭘 하고 만드는 게 뭐 제 관종도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보를 드리려고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최소한 제가 드리는 열정보다는 더 드려야 된다는 거죠. 뭐 반이라도. 저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아요. 하지만 다시 이거 하려면은 한 번씩 다시 체크하거든요. 체크하면서 알았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한 번씩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저보다는 더 열심히 하셔야죠.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따셔야 되고 공부하실 분이라면 제가 뭐 30분 1시간 하는 게 아니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10시간씩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따셔야 되고 그걸로 이제 자리를 잡으셔야 되는 분이고 저는 이제 자리를 잡았고 한 10년이면은 이쪽에서 은퇴를 해야 될 것 같은 저고 그런 거예요. 은퇴한다는 게 이제 뭐 왜냐면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라 저도 회사에서 직급이 올라가면 아마 행정직으로 가지 않을까. 뭐 그건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찌됐건 예 4분부터 뭐라고 해야지 4분부터 이제 주요 내용이 있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마이크로폰 흔히 마이크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생각하시는 마이크는 이런 마이크이실 거예요. 마이크의 종류를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게 다이나믹이냐 콘덴서냐에 대한 그런 마이크 종류에 따른 걸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지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른 종류입니다. 이게 다이나믹 마이크긴 하고 단일 지향성이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무지향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향성이랑
종류랑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흔히 마이크의 종류라고 한다 그러면은 총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한 5가지 정도의 마이크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치는데 기본적으로는 다이나믹 마이크입니다. 다이나믹 마이크의 특징은 튼튼합니다. 원래 마이크에 때리면 안 되긴 하지만 외부 충격에서도 강하고, 흔히 여기 뭐 110페이지 보면 기본적으로 뭐 구조가 나와 있긴 하잖아요. 뭐 진동판이 있다고 해서 진동판의 울림을 통해서 소리를 전송을 합니다. 예. 여기 이제 진동판이 있다고 해서 선으로 해가지고 그 진동판이 받는 압력을 가지고 이제 소리를 전송을 하는 방식을 갖고 있고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소리를 내지른다 하더라도 이 마이크는 그 소리가 깨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낼 때 주로 쓰는 마이크이기도 하고요.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좀 저희가 지금 되게 진짜 싸구려로 막 쓰는 마이크인데 공연용으로 안 쓰고요. 이런 거는 한 2만 원 정도? 예, 가격은 뭐 싼 편입니다. 2만 원부터 뭐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뭐 한 보통 많이 쓰는 슈어 SM58이나 이런 것들 10만 원대 초반이죠. 예. 공연장에 10만 원대 초반이라 그러면은 뭐 크게 이제 비싸지 않은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보통 잘 쓰는 마이크 스타일이고요. 습기에 강하고 뭐 충격에 강하고 가장 쓰기 편한 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서 리본 마이크라고 있는데, 사실 리본 마이크는 저도 뭐 전시회나 이런 코바 이런 데 갔을 때나 좀 봐요.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이 리본 마이크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뭐 약간 충격이 약하기도 하고 되게 예민한데 특유의 음색 때문에 이제 녹음실에서나 주로 쓰거나 특별한 때만 씁니다. 그래서 리본 마이크는 사실은 별로 보실 일이 없을 것 같긴 하고요. 세 번째로 이제 컨덴서 마이크라고 하는데, 예, 이거는 C414라고 컨덴서 마이크 중에 굉장히 그 유명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컨덴서 마이크는 뭐 책에 있으면 진동판이 있어서 진동판에 전류를 흘려주면 그 진동판에 이제 그 소리를 이제 감지를 해서 소리를 낸다고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는 쓸 수가 없는 거죠. 평상시에는 쓸 수가 없고 그 뭐랄까 전류가 흘려줘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흘려줘야 쓸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비쌉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비싸요. 뭐 딱 봐도 약간 비싸 보이긴 하죠. 이게 한 100만 원쯤 되나? 제가 사질 않아 가지고 가격이 헷갈리는데 비쌉니다. 뭐 싼 거 저희가 갖고 있는 컨덴서 마이크 중에 좀 저렴한 게 한 3, 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렴한 게 3, 40만 원 정도 되고 좀 비싼 거 이게 그냥 뭐 제일 비싸네. 100 얼마 정도. 이거보다 더 비싼 거는 뭐, 뭐 몇백 되기도 하죠. 감도가 정말 좋습니다.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했을 때,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는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소리를 냈을 때 그 영향이 미친다면, 이거는 옆에서 그냥 ASRM 이런 거를 하잖아요. 와 이런 거 되게 약간 좀 작은 소리를 내도 그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나 예민한 소리를 녹음할 때 좋은 거죠. 핸드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핸드폰 같은 경우에 좀 지금 떨어져 있더라도 사실은 지금 제 핸드폰에 추가로 MV88이라는 녹음용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도 소리가 잘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런 거가 이제 컨덴서 마이크라면은, 핸드폰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대화가 되잖아요. 노래방 마이크 같은 경우는 마이크가 떨어지면 소리가 안 나오죠. 그게 이제 컨덴서 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습기 대신 단점, 습기에 약하고 충격이 약하고 좀 고위 모셔놔야 돼요. 전용 케이스까지 이제 따로 이렇게 있을 정도로 고위 모셔놓고 충격에 이제 안 다치게 써야 되는 마이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말고 이제 추가 더 있다면은 이제 크리스탈 마이크라고 해서 압전 방식이라는 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압력을 받은 거를 이제 소리로 전하는 마이크인데,
이런 거는 이제 크리스탈이라고 해서 그 수정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마이크 헤드가. 근데 이거는 이제 어디에 쓰냐? 그 수정이잖아요. 크리스탈이다 보니까 물에 안 젖잖아요. 그래서 그 그냥 내시경용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수중용으로 쓰는 마이크가 있고요. 카본 마이크라고 옛날에 이제 처음 만든 마이크인데 석탄 계열로 해가지고 만든 거가 이제 카본 마이크라는 게 또 있긴 합니다. 책에는 없지만요. 이렇게 두 가지 마이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기 제가 이제 그 컨덴서 마이크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에는 그 48V 팬텀 파워가 들어가긴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보통 음향을 하시는 분들은 믹서의 팬텀 파워 혹시 4 플러스 48V라는 버튼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컨덴서 마이크 쓸 때는 항상 48V를 집어넣긴 하죠. 집어넣을 때 항상 뮤트 하신 상태에서 하셔야 되는데 컨덴서 마이크는 항상 48V를 줘야 될까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왜냐면 예전에 기출 문제 중에 그게 있었어요. 컨덴서 마이크는 뭐 맞는 거 틀린 거 이거 찾는 거였는데 128V인가 뭐 그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했을 때 뭐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팬텀 파워에서 48V 이상을 본 적이 없으니까 무조건 콘솔에는 48V밖에 없으니까 그게 틀리다라고 썼었죠. 그때 시험 볼 때. 근데 컨덴서 마이크 중에 48V 아닌 걸 쓰는 컨덴서 마이크들이 있습니다. 녹음실에서나 이제 가끔 쓰는 건데 종류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그 48V 말고도 다른 볼트를 쓰는 컨덴서 마이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못 봤을 뿐이죠.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시험 문제 풀면서 조사해 보니까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컨덴서 마이크가 팬텀 파워를 필요로 하는 거는 맞지만 무조건 48V는 아닙니다. 기종에 따라서 다른 볼트의 컨덴서 마이크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그럼 과연 어떤 마이크가 좋은 마이크냐 이런 게 있을 때 컨덴서 마이크는 비싸잖아요. 일단은 뭐 100만 원 정도 되고 뭐 다이나믹 마이크는 이제 비싸봤자 한 10만 원 정도 되고 누가 딱 봐도 사실 이게 좀 비싸고 좋은 마이크예요. 그러면 무조건 이 마이크가 좋은 거냐? 그건 아닙니다. 어떤 정도냐면은 이 마이크를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페라리랑 예를 들어서 뭐 소렌토라고 칩시다. 뭐 소렌토 나쁜 차는 아닌데 소렌토가 좋냐 페라리가 좋냐라고 했을 때 누가 봐도 페라리 그 스포츠카가 좋죠. 람보르기니 좋죠. 둘 중에 뭐 가질래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람보르기니를 가지죠. 갖다가 팔더라도. 예, 비싸고 좋은 거는 람보르기니고 뭐 소렌토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람보르기니에 비해서는 별로 좋진 않은데 내가 만약에 뭐 짐 싣고 다니는 용으로 쓴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람보르기니를 가지고 다니면 힘들겠죠. 불편하겠죠. 아이들과 같이 다닌다. 뭐 갓난아기들과 같이 다닌다. 그러면은 람보르기니가 불편하겠죠. 뭐 카시트 놓을 자리도 없고 뭐 되게 그러니까 차 좋은 걸 떠나서 용도에 맞게 써야 된다는 거죠. 다이나믹 컨텐츠도 그거예요. 컨덴서 마이크 굉장히 예민하고 좋은 마이크입니다. 하지만 너무 예민하고 좋은 마이크이기 때문에 큰 음압이 들어가는 그 공연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어디에 맞을까요? 뭐 가야금이나 이제 그 예민한 악기, 예민한 소리를 받을 때 녹음실용은 좋습니다. 하지만 드럼, 킥이나 아니면 뭐 가수 보컬용으로는 안 맞는다는 거죠. 너무 이제 민감하다 보니까 너무 센 소리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디스토션이 걸리거나 소리가 깨진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는 맞지 않는 거죠. 특히 드럼 킥 소리 같은 거 쿵쿵쿵 할 때는 차라리 소리 음압을 잘 받을 수가 있는 다이나믹 마이크가 좋은 거죠.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어디서 그냥 그런 거 같아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어디서 뭔가 그냥 사와요. 뚝딱 그냥 뭐 컨덴서 마이크 사오신 거예요. 이런 컨덴서 마이크 사오셔가지고 무조건 여기 어디서 들었는데 소리 감도가 굉장히 좋다고 소리 좋은 거라고 이거를 강대상에 쓰신다고 사신 거여서
그때 제가 초보 시절이라 알면서도 많이 못 말렸어요.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어떻게 이미 사온 거예요. 사와가지고 무조건 쓰시겠대. 갑갑하죠. 그래가지고 컨덴서 마이크 쓰니까 물론 감도가 좋아요. 감도가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감도가 좋으니까 주변 소리를 다 빨아들이는 거여서 조금만 소리가 울려도 하울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고집이 있으셔가지고 뭐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뭐 쓰시라고 놔두게 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계속 하울링이 나면은 엔지니어한테 얘기하죠. 왜 하울링이 나냐? 그때 내가 아마추어였어. 내가 아직 초보였을 때라. 지금이었으면 굉장히 그냥 강하게 대놓고 깠을 텐데 그때는 못 갔죠. 이제 그때는 그냥 저 하울링이 좀 잘 나는 마이크다라고 그냥 얼버무렸는데 예, 강대상의 컨덴서 마이크 그것도 큰 거였어요. 이거는 그 교회 약간 교회 쪽의 문제예요. 교회 쪽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데 교회에서 음향이 안 좋아지는 두 가지 큰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그 건물 자체 건축 음향을 가장 못하는 경우가 커요. 이게 교회 건축을 하면서 건축하는 사람이 음향을 신경 써서 건축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뭐 인테리어 색깔이나 이런 거나 신경을 쓰지 음향을 신경 쓰는 교회를 제가 뭐 한 20-30% 봤나? 그나마 신경 쓰면은 벽에 그 흡음재나 놓지 신경을 써서 이렇게 공사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인 게 가장 크고 뭐 구조적 뭐 스피커 위치 잘못 잡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답답한 게 많은데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교회에서 쓰는 이제 이 낄단한 컨덴서 마이크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소리를 잘 못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사실은 원흉이에요. 저는 모든 원흉을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나쁜 마이크. 차라리 비싼 마이크를 사면 좀 나아요. 근데 사실 비싼 마이크 사기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2-30만 원짜리 마이크를 쓰죠. 뭐 그 마이크가 무조건 나쁘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 마이크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울링 나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가장 좋은 건 목사님 소리가 좀 괜찮고 마이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게 턱에다 가수들 보시면 특히 이제 김재동의 마이크 잡는 법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한번 재밌으니까 한번 보세요. 김재동의 마이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되게 재밌게 해놨는데 마이크를 이렇게 딱 붙이면요 얼마나 좋은 게 뭐냐면은 마이크 이 상태면은 약간 떨어지더라도 이 상태면은 고개를 돌릴 때마다 소리가 확확 줄어요. 근데 턱에 붙이면은 고개를 살짝 돌리더라도 이게 따라가기 때문에 음향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교회 목사님들이 들으실 분이 아니죠. 근데 이제 그 엔지니어로서 안타까운 게 가장 좋은 음향 환경을 가질 수 있으면서도 목사님 한 분이 고집을 피우거나 아니면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게 손 들고 이렇게 하면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냥 교회 스피커 예산이 올라가는 거예요. 음향 스피커 예산이 올라가고 이 거리가 떨어지니까 이 소리를 잡기 위해서 마이크가 더 좋은 걸 들어가야 되고 이것 때문에 그 개인값을 올려야 되고 뭐 사실 그런 모든 것 때문에 하울링 나오고 소리 안 잡히고 엔지니어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 쪽 목사님이랑 마이크 잡으시는 분 때문에 그래요. 엔지니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뭐 엔지니어가 뭐 교회에서 힘이 있나요? 그렇게 하는 대로 하는 거죠. 어쨌건 그래서 뭐 그 컨덴서 마이크랑 다이나믹 마이크랑 어떻게 쓰는 게 저는 이제 교회 입장이 아니니까 이건 공연장에서는 무조건 그런 식으로 하면 못 쓰게 하죠. 물론 그렇게 해도 높은 분들 오면 또 저도 약해요. 의리해요. 어쨌건 컨덴서 마이크가 좋냐 다이나믹 마이크가 좋냐 그 논란은 어디에 쓰냐가 맞습니다. 어느 용도로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맞춰서 쓰는 게 좋고 그때그때 맞는 마이크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그 종류가 있구나.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흔히 그 핀 마이크라고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 나온 다음에 무선 마이크 얘기를 할게요. 제가 또 싫어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선 마이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냐면 저는 그래도 무선 마이크 나쁜 거 쓰진 않아요. 저희가 쓰는 게 ULX-D를 쓰는데 ULX-D가
한 300만 원 정도 합니다. 한 대당.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선 마이크랑 무선 마이크랑 있을 때 유선 마이크 가격 성능이랑 똑같은 수준의 그 무선 마이크, 그러니까 유선 마이크랑 똑같은 수준의 무선 마이크를 구매를 하시려면은 곱하기 10 하시면 돼요. 제가 300만 원짜리 마이크 있다고 했잖아요. 200에서 300만 원짜리 마이크가 있는데 그거 성능이 딱 그거예요. 뭐 SM58보다 살짝 좋은 정도예요. 그래서 그냥 SM58 상위급 뭐 베타58 정도 쓰는 정도의 퀄리티가 나와요. 그거는. 근데 제가 왜 무선 마이크를 싫어하냐면 제가 이제 음향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막 문의가 많이 와요. 뭐 사는 게 좋냐라고 하는데 저는 싼 마이크 산다 그러면 아예 그냥 사지 말라고 하는데 뭐 그래도 사시긴 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곱하기 10이라고 했잖아요. 마이크 사시는 분들이 차라리 예산이 많아서 좋은 마이크 사는 데면은 뭐 큰 문제 없는데 마이크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저렴한 걸 하세요. 한 2, 30만 원짜리 해서 뭐 저한테 얘기를 해요. 뭐 어디 보니까 가성비 좋아가지고 막 뭐 100만 원에 4대를 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걸 그리지도 않아요. 만지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 30만 원짜리 25만 원짜리라고 얘기하면은 딱 요 정도 수준. 노래방 마이크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소리가 매끄럽게 들어가지도 않고 소리가 뭐랄까 마이크 믹싱도 안 돼요. 잘 소리도 안무와 소리가 이게 소리가 안 좋은 소리가 들어오면은 믹싱을 여러 가지 이렇게 해도 뭐랄까 소리가 안 예뻐요. 그냥 뭐 모아지도 않고 하모니도 안 생기고. 근데 그 마이크 무조건 쓰시려고 해요. 왜 30만 원이란 금액은 사실은 저렴한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럴 거 있을 거면 차라리 그냥 유선 마이크 쓰라고 말리긴 하지만 그냥 편하다는 이유로 무선 마이크를 쓰세요. 문제는 그렇게 쓰시면 100% 망가집니다. 1, 2년 안에 1, 2년 안에 물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관리도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선 마이크 뭐 무선 마이크나 이런 핀 마이크는 이제 건조를 잘 하셔야 돼요. 이제 뭐 습기 먹고 이러기 때문에 관리도 잘 안 되죠. 뭐 잘 망가지죠. 1, 2년 지나가지고 뭐 소리가 이상하다고 연락이 와요. 제가 안 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당신이 산 거고. 최소한 100만 원 정도 살 거 아니면은 저는 무선 마이크는 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요즘 저가로 퀄리티 있게 나온 마이크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 마이크를 관리하고 사용하시는 보통의 수준 분들이 수준이라고는 좀 약간 좀 비하하는 것 같지만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망가지는 것도 많이 받고 소리 음질 깨지고 뭐 잡음 생기는 것도 많이 받고 그래서 차라리 그 돈으로 유선 마이크를 물론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이해하겠지만 저는 가능하면 그 정도 금액이면 사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선 마이크는 특히 그 핀 마이크가 더 심한 게 뮤지컬 팀이나 이런 식으로 핀 마이크를 사는 경우가 많아요. 저 핀 마이크 하나 쓰면 잘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제 큰 뮤지컬 하는 팀한테 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인데 이 핀 마이크는 소모품이라고 생각해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는 그래도 그 재고품 그냥 일반 물품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뮤지컬에서는 이런 그 핀 마이크는 이제 뭐랄까 소모성 물품이에요. 참고로 MK2라는 모델인데 요거 하나가 한 5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거 하나가 벨트팩 말고요. 50만 원 정도 하는데 진짜 외국에서는 이런 거 쓰다가 물기 먹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끊어서 잘라 버려요. 그냥 60만 원짜리를 50만 원짜리 뭐 50만 원짜리를 그냥 끊어서 버릴 정도인 거죠. 근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보통 한 2만 원짜리 마이크를 사고도 쓰고 또 쓰죠. 그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할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마이크가 작잖아요. 큰 마이크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작다 보니까 땀 차고 그래가지고 여기 땀 묻고 막 이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땀을 덜 들어가게 하고 캡 씌우고 뭐 여기다가 뭐 실 묻고 해가지고 땀이 이렇게 흐르게 하고 여러 가지 뭐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다 참을 떠나서도 이게 작다 보니까 물이 한 방울 여기에 맺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이크 그냥 바닷가에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빠뜨린 다음에 이렇게 툭툭 털어가지고 쓰는 거랑 똑같아요. 한번 물기가 들어가잖아요. 그 소금기 뭐 땀이 들어가면 소금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막이 생긴다고요. 막이 생기면서
이게 감도가 떨어져가지고 소리가 이제 먹먹해지는 거죠. 그래서 핀 마이크 쓰다가 보면은 특히 이제 소규모 그 렌탈 업체나 아니면 소규모 인형팀 보면은 이게 땀 묻어가지고 소리가 먹먹한 거예요. 고음이 안 들어오는 거. 저음은 그래도 들어오는데 앞에 막이 생겨가지고 이 고음이 이제 흡음이 안 되니까 소리가 먹먹해지는 거죠. 근데 그래도 나오니까 그냥 무작정 그거 쓰는데 그런 거 쓰면서 이제 저희한테 와가지고 소리가 먹먹하다라고 얘기해요. 본인들이 마이크가 안 좋은 건 생각 안 하고 그런 것들은 갈아줘야 되는데 물론 소규모 팀 같은 경우나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있어야 돼요. 어느 교회가 됐건 뭐 공간이 됐건 전문 엔지니어가 있어야지 뭐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좀 그 제습제 넣고 관리를 해가지고 뭐 보통 뭐 2, 3년 못하는 사람들 1년 쓸 걸 그래도 2, 3년 동안 쓸 수가 있는데 관리를 못하니까 2, 3년 쓸 수 있는 제품을 그냥 행사 끝나고 그냥 딱 띄어가지고 땀 묻은 상태로 습기 있는 상태로 그냥 훅 집어넣어가지고 습기 다 차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특히 이제 이런 작은 무선 핀 마이크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잘. 그래서 뭐 여기 영상 보신 분들이 가보신지 모르겠는데 진짜 큰 공연장 가면은 이 핀 마이크도 이제 이런 것도 다 푹신푹신한 스펀지 위에 제습제 쫙 깔아놓고 행사 끝난 다음에 다 고이하게 모셔놔서 묶어놔서 딱 진열을 해놔요. 좀 더 좋은 데는 건조기까지 뭐 이런 기계들 넣어가지고 습기 싹 제거하고요. 그렇게 쓰면 좀 더 오래 쓰는 거죠. 하지만 충격에 약하고 어쨌건 땀에 약하게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게 있죠. 또 한 가지는 이게 컨덴서 마이크긴 한데 이건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베링거에서 나온 측정용 마이크라고 있습니다. 측정용은 이제 소리 체크해가지고 뭐 흔히 RTA를 써가지고 이제 현장에 있는 소리를 측정하는 때 쓰는 마이크인데요. 요거는 이제 지향성이랑 응답 특성 이런 거 얘기할 때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런 마이크도 일단 있긴 합니다. 예, 이제 지향 특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마이크는 지향 특성이라는 걸 가집니다. 어떤 거냐면은 소리가 들어왔을 때 어느 방향에서 소리를 받느냐예요. 특히 이제 이런 다이나믹 마이크의 보통은 단일 지향성이라고 합니다. 단일 지향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소리가 들어왔을 때 한쪽 방향의 소리만 듣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픽업 각도라고 해서 소리를 받을 수 있는 각도들이 있어요. 물론 이쪽에서도 약간 들어오게 하는데 보통 받을 수 있는 각도가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 이것도 마이크마다 각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들어온 소리를 받지만 이쪽에서 들어온 소리나 아니면 뒤쪽에서 온 소리는 잘 안 받게 되는 거죠. 뭐 완전히 안 받는 건 아닌데 이쪽 소리가 100이라고 그런다면 이쪽에 들어온 소리는 한 3, 40 그리고 이쪽에 들어온 소리는 한 10 이하 뭐 이런 식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쪽에서 나오는 소리들은 잘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이런 걸 쓰게 되느냐 보컬 가수들은 이런 마이크를 쓰게 되는 거죠. 왜냐 보컬의 소리는 잘 들어오는데 반대편에 모니터 스피커는 이제 보컬을 향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모니터 스피커 소리는 이 마이크로 간섭이 안 되고 보컬의 소리만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용도의 이제 지향성을 갖는 마이크들이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공연장에서는 보통 가수들이나 이제 보통 행사할 때 마이킹을 할 때 한쪽 방향만 들을 수 있는 이런 다이나믹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그거 말고 이제 양지향성 마이크는 특히 이제 이게 양지향성인데 여기 보시면은 앞에 보시면은 그 가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맨 왼쪽은 단일 지향성이 있고요. 이게 한 칸 넣으면은 단일 지향성인데 두 번째 겁니다. 보이시나요? 이쪽 하나 두 번째 거 보시면은 약간 슈퍼카우디오라고 해서 일반적인 거는 이제 이렇게 받는다면 슈퍼카우디오는 이 그 픽업 각도를 좀 줄여가지고 좀 더 한쪽 뭐랄까 좀 집중을 하는 거죠. 일반적인 단일 지향성이 이쪽에 있는 소리를 전체적으로 흡입을 했다면 슈퍼카우디오로 해가지고 초지향성으로 바꾸게 되면은 약간 이쪽 주변 머리를 없애고 이쪽 특정한 부분에 있는 소리만 흡음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거 말고
굉장히 길게 생긴 컨덴서 마이크가 있어요. 흔히 샷건이라고 불리는 마이크가 있는데 그런 마이크죠. 그 드라마 녹음할 때 보면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털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마이크 있잖아요. 거기 안에 보시면은 마이크가 길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봄날은 간단가 유지태가 나왔던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음향 엔지로 나오거든요. 유지태가. 근데 거기서 쓰는 마이크 봄날은 간다에서 보시면 길게 쓰는 마이크가 있는데 그게 샷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특정 인물한테 그 해서 그 사람의 목소리만 따려고 할 때 쓰는데 그런 방식이 이제 두 번째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동그란 건데 이건 무지향성입니다. 무지향성이 되면 마이크가 이쪽 아무렇게나 돌려서 이야기해도 들어가요. 핸드폰처럼 그죠. 핸드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소리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핸드폰이 무지향성 마이크 컨덴서이면서 무지향성 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 그 약간 팔자 모양인데 이 팔자는 양지향성이라고 합니다. 양지향성은 여기 113페이지도 보이겠지만 마이크가 이제 그 이쪽 양쪽에서 바라보고 할 때는 소리가 들어오는데 이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소리를 얘기를 하면 흡음이 안 되는 거죠. 이쪽에서만 들어갈 수 있게. 이거는 그 설정에 따라서 소리를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 마이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다른 영상들도 보시면은 제 영상 말고 마이크 잡는 법, 마이크 관리하는 법, 가수가 해놓은 것도 있고 어떤 프로듀서가 해놓은 것도 있는데 보시면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그게 있어요. 마이크를 항상 머리를 잡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그 약간 공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구조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단일 지향성 마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소리 뭐 이렇게 했을 때 불필요하게 뒤에 부분을 약간 좀 상쇄시켜 가지고 이쪽 구멍이 간단하게 이해하면 이쪽 구멍이 뚫려 있어야지 단일 지향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쪽 부분을 이렇게 막아버리게 되면은 이게 반대로 오는 거랑 상쇄가 안 되기 때문에 무지향성으로 바뀌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럼 노래하신 분들은 괜히 이렇게 노래 부르면 소리가 좀 잘 나오니까 이렇게 노래 부른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잡았을 때 좀 더 소리가 약간 변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음색이 변해요. 이렇게 세팅했던 것보다 이렇게 했을 때 음색이 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색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잡는 게 일리는 있어요.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 이렇게 잡음으로 인해서 이 마이크가 단일 지향성이 아니라 무지향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서 오는 소리, 옆쪽에서 오는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느냐? 가끔 가다가 저는 이제 그 랩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잡으면은 모니터를 꺼버려요. 그냥 모니터 소리 안 들린다고 하는데 설명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갈군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잡게 되면은 스피커 소리가 그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울링이 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울링이 날 가능성이 1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하울링이 날 가능성이 3, 40으로 올라가게 돼요. 특히 이제 모니터 스피커로 가까이 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 스피커를 크게 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노래 부르는 사람도 힘들고 그 엔지니어도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를 이렇게 잡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뽀대가 안 난다고 항상 이렇게 막 잡습니다. 항상 뭐 영화도 보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찌됐건 장비가 좋으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장비가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을수록 이렇게 잡는 거는 음향 믹싱하는데 굉장히 쥐약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니면은 마이크를 좀 이렇게 잘 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노래 부르는데 특히 노래 부르는 거나 마이크 하는 친구들 가끔 마이크를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마이크를 잡지를 말던가. 이 마이크 특징은 3cm 이상이 있을 때 가장 좋아요. 이 정도쯤은 특히 이제 15cm 이상 이하로 들어와야 소리 응답이 좋은데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노래를 하면은 이 사람이 메인이면 어떻게 방법이라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꺼버립니다.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오히려 이게 열려 있음으로 인해서 특히 교회에서 그런 경우 많아요. 약간 좀 부끄러운 친구들이 항상 마이크 이렇게 잡고 있죠. 저는 마이크 그냥 꺼버립니다. 꺼버리는 게 음향적으로도 좋고 그 친구한테도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를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이거를 계속 잡으려고 하면은
하울링만 나기 때문에 오히려 음향이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엔지니어가 제가 말을 막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 마이크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이 계속 많아지는데 음향 엔지니어가 잔소리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음향을 하다 보면은 음향 사고 날 수 있는 것들이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이크 이렇게 잡아서 하울링 나고 이렇게 잡아서 하울링 나고 뭐 이렇게 잡아서 하울링 나고 막 별의별 걸 다 봐요. 다 보다 보니까 음향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이크 하나를 주면서도 마이크 진짜 어떨 때는 무선 마이크인데 댄스 하다가 랩하다가 무선 마이크를 바닥에 굴려버리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와 진짜 내가 바닥에 그냥 굴리면 문제가 아닌데 멘트 한다고 해서 마이크를 줬단 말이에요. 댄스하는 애한테. 근데 마이크를 노래하다가 예 여러분 하다가 마이크를 갑자기 굴리니까 이 마이크가 또르르르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멘트를 하니까 볼륨을 키워놨겠죠.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얘가 마이크를 뚜루루 굴리면서 이게 뚜루루 굴러가면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르르르 그런 경우도 있고요.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마이크를 그냥 어디다 띡 얹어놔요. 얹어놨는데 음향을 하는데 그 와중에 이 마이크가 굴러가는 게 보이는데 이게 또 곧 2초 뒤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 마이크 몇 번이었지 막 생각하면서 이제 끄는데 제 손이 약간 늦었어요. 마이크가 뚝 떨어지면 쿵 별의별 걸 다 봅니다. 이 마이크라는 것이 음향 엔지니어 관리를 하지만 그 뭐랄까 사용하는 사람이 무대에 있으니까 참 어려워요. 어려운 점이 많고 한 가지만 더 말하면은 저는 이제 그 제 보좌 약간 저를 도와주는 보조 엔지니어가 없다라고 하면은 무선 마이크 아니 컨덴서 마이크를 무대에서 안 써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이크 행사를 하다 보면 저희는 이제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직원이 저희는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행사가 있고 못 해주는 행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밴드나 이런 것들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은 보조 엔지니어가 없으면 못 해주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 마이크 갖다 놓겠대요. 자기들 마이크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그런 문제로 싸워요. 그런데 엔지니어가 아닌 사람이 마이크 이렇게 위치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3번 중에 2번은 사고 납니다. 사고 난다는 게 뭐 마이크를 안 켜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마이크를 던져놓고 가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성악 피리를 한다 그냥 피리나 플루스 한다 치면은 마이크 이렇게 위치를 세팅해 줘야 되는데 뭐 왔다 갔다 정신 없으니까 마이크를 뭐 이런 식으로 세팅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크 앞에 있는데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리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마이크 소리 안 나온다고 막 무전 연락 오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서 아예 그냥 복잡한 걸 못 한다고 해요. 예, 그래야지 서로 이게 되지. 막 우기고 그러면은 직접 하라고요. 직접 하시라고. 난 책임 못 진다고. 왜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음향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가 그런 행사를 할 때는 방향이라도 맞춰줘야죠. 이런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게 단위지향성이니까 소리 나는 대로 맞춰주는 것도 아마추어 분들은 못 하거든요. 아 이게 여기 한이 맺히니까 소리 잔소리만 들어나네. 사실 피각각도 이런 거 다 얘기했었고요. 뭐 감도도 뭐 사실은 얘기했는데 그 이 얘기는 이렇게 근접 효과는 사실 보면 아실 거 가까이 있으면은 약간 소리가 더 뭐 저음대가 난다 이런 얘기고요. 117페이지의 주파수 특성은 뭐냐? 음향을 하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 특히 그냥 그런 얘기 하잖아요. 브랜드마다 소리가 약간 틀리잖아요. 뭐 제나이저랑 AKG랑 슈어랑 음색이 틀리잖아요. 음색 틀린 거예요. 각자 특징이. SM58, 57 두 가지의 음색이 약간 틀립니다. 약간 58은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나고 57은 약간 날카로운 느낌이 나요. 근데 57 같은 경우는 강연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강연할 때 가끔 57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소리가 좀 맑아가지고 목소리가 약간 좀 저음대가 아니고 약간 좀 고음대인 사람한테는 잘 맞아요. 한마디로 마이크마다 가진 그 색깔이 있다는 거죠. 저음대형 마이크 약간 드럼용 마이크는 커가지고 저음대를 잘 받게 되어 있는 마이크들도 있고요. 아까 측정용 마이크라고 했는데 이 측정용 마이크는 특별한 거 전체가 고르게 받을 수 있는 마이크죠.
특정한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 왜냐면 측정용 마이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특징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전체가 일정한 주파수 대역을 똑같이 동일하게 받아서 체크할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측정용 마이크가 좀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크마다 가진 독특한 그 똑같은 소리를 받더라도 여기 이제 117페이지 보면은 그 그림이 두 개 있잖아요. 고음역이 강조된 마이크를 썼을 때 똑같은 목소리를 내더라도 한 4kH에서 뭐 10kH 정도 소리가 좀 더 부스터돼서 EQ를 만진 것처럼 부스터돼서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강연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 1km 정도대를 약간 좀 부스터 시키는 편이에요. 일부러. 왜냐면 그러면은 그 사람의 명료도가 좀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 사람 목소리가 좀 더 좀 단단해지면 그 사람 목소리 중에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목소리 주파수 대역이 약간 1km 전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쯤을 부스터 시키면은 사람 목소리가 좀 더 잘 들려요. 선명하게 들리는 현상이 생겨서 그런 거 쓰기도 하고요. 반대로 그런 특징을 가진 마이크를 쓰는 거죠. 아까 오치 마이크 하다가 잠깐 말았는데 대통령 연설이나 오바마 연설 옛날에 구글로 한번 사진 찾아보면은 거기 검은색 마이크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치 마이크에 캡씌어가지고 하는 건데 대통령도 그런 마이크를 써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돈이 없어서 그런 마이크를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지 그 마이크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나쁘지 않아서 그런 마이크를 쓰는 거죠. 예, 감도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감도는 이제 작은 소리 얼마만큼 좀 미세하게 받을 수가 있느냐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책을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제가 아까 연락에 얘기했던 게 120페이지에서 122페이지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마이크 얘기 여러 한 가지 더 하면은 그냥 마이크에 관련돼서 음향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마이크로 들어오는 소리를 대부분 믹싱을 합니다. 뭐 신디나 뭐 이런 기타를 제외하면은 마이크로 들어오는 소리를 믹싱하다 보니까 마이크를 어떻게 세팅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사실 이건 경험적으로 하다 보면은 문제 생기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건 약간 스피커랑도 좀 연관된 건데 진짜 마이크 특징을 모르니까 이런 특징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엄한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음향을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이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스피커는 이쪽 방향의 소리를 듣고 이쪽 방향의 소리를 잘 안 듣는 단일장성 마이크를 쓰면 그런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뭐 처음부터 마이크가 툭툭 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팀이 이제 야외 행사했는데 그 팀도 약간 저랑 트러블이 생겼던 팀이라 저는 아예 그냥 신경 안 쓰겠다라고 해서 그냥 외부 저희 회사의 외부 사람이 부른 팀이에요. 스피커를 설치하는데 모니터 스피커가 부족하다고 그 드럼 뒤에다가 스피커를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듣기만 해도 혈압이 아파. 드럼 뒤에다가 스피커를 설치하게 되면 노래 부르는 사람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 드럼 뒤에 있으면은 그 스피커 소리가 어찌되고 하게 되면 드럼 마이크로도 바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답답해가지고 왜 저 드럼 뒤에다가 저 스피커를 놓으셨어요? 그때만 모니터가 부족해가지고요. 소리 잘 들으려고요. 그러면은 저쪽에 그 하울링이 나지 않을까요? 저기 거의 마이크 바로 뒤에다가 스피커를 설치하신 건데 그때만 아니 뭐 괜찮은데요? 맨날 이렇게 저번에도 이렇게 했어요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는 관여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냥 빠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막 하울링 나고 막 하울링 나니까 그때 담당자 와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울링 나는데 어떻게 하냐고. 애초에 설치를 잘못했다. 고래에서 이제 미리 그런 일이 있을 때 미리 얘기해놔요. 담당자들한테 저런 거 하울링 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난 빠져요. 그건 100% 하울링 나죠. 뒤에서 스피커가 있으니까 당연히 하울링 나고 소리 이상하죠. 왜냐면은 잘한 거랑 안 들은 거랑 소리가 이상해요. 뭐 전문가가 아니던 전문가 진짜 아닌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신경도 못 쓰는데 어떻게
이렇게 있는데 뒤에다가 스피커를 설치할 경우가 있지?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많아요. 저도 이제 제가 컨설팅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부르는 데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특히 교회들을 많이 가는데 교회 가면은 스피커가 이제 목사님 뒤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높게. 그런 다음에 소리가 이상하대요. 가지고 다른 게 없어요. 스피커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면은 비프레트가 가려서 안 된대요. 이쪽으로 가면은 성가대 가려서 안 된대요. 한마디요. 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뭐 마이크를 다른 거 사면 되냐. 물론 조금 줄이는 방법은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구조적으로 잘못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이크 특징이나 스피커 특징이나 이런 그 단일 지향성 그런 뭐 무지향성 이런 걸 모르셔서 그래요. 어떻게 그냥 상상도 못, 그러니까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어떻게 스피커를 마이크 뒤에 놓지? 이게 둘 데가 없으니까 밴 뒤에 놓는 거예요 스피커가. 그럼 하울링 100번 납니다. 그게 아니면은 뭐 인이어를 다 하던가 뭐 이렇게 해야죠. 이 교회 같은 경우나 이제 소규모 공간 같은 경우가 음향적인 기본적인 뭐 ABC라고 하는데 이 마이크랑 스피커 간섭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쓰고 미관상으로만 설치를 해요. 그렇게 생겼을 때 생기는 모든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건 구조적으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 뭐 원칙적으로 좀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하면 갑자기 혈압이 오르네. 골치가 아파요. 123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마지막은 빼고 스티레오 녹음에 관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외우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가끔 이제 음악을 들으실 때 TV로 보거나 뭐 스피커 듣는 거 말고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소리 듣게 되면은 한번 해보세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악기가 틀리게 들립니다. 그거는 이제 녹음을 그렇게 했거나 아니면은 녹음했던 소스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양쪽으로 갈라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입체감을 준 거죠. 나중에 녹음을 해서 똑같은 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모노로 녹음해가지고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들리게 되면은 그냥 소리가 이제 직진성 그냥 가운데 그냥 뭐냐까 그냥 단조롭게 들린다면은 약간 악기를 이쪽에서 기타 이쪽엔 드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다르게 녹음을 해가지고 듣게 되면은 공간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녹음할 때는 항상 마이크 이렇게 두 개를 써가지고 왼쪽 오른쪽 뭐 이렇게 센터를 이렇게 잡거나 해서 녹음을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녹음을 하는데 면부터 먼저 넣냐, 스프부터 먼저 넣냐, 아니면 야채를 먼저 넣냐, 뭐 한번 데치고 넣냐 이런 거야. 똑같은 라면을 끓인다 하더라도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잖아. 사실 차이가 나는 것처럼 녹음하는 방식인데 약간 그 공간감을 느끼기 위한 녹음하는 방식인데 스페이스드 페어 방식으로 할 거냐, 뭐 볼륨 레인으로 할 거냐, 바이노멀로 할 거냐, 바이노럴로 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ORTF나 MS나 NOS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따라서 약간 특징이 다르다. 그래서 요거 하는 것들을 보시면은 그 뭐 캡슐 간격은 17cm에서 110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1대1로 외우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 한 번씩은 나오는 법한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스테레오 음감을 얻기 위한 방식인데 그냥 거기에 대한 방식이 여러 가지 틀린 거예요. 예. 약간 상황에 맞춰 약간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서 뭐가 낫다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저희는 그냥 그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ORTF 방식 정도로 쓰거나 아니 NOS 정도 방식으로 녹음을 많이 합니다. 예, 하게 된다면 그냥 가장 편해가지고요. 다만 이제 이거 말고 녹음 쪽으로 좀 더 신경 쓰게 된다면은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 방식이 있다. 사실 이런 것도 수업해보면 만약에 밴드나 이런 오케스트라가 있으면은 실험해 보시는 게 기회가 있으면 실험해 보고 싶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런 공간이 사실 별로 없어서 제가 실험을 잘 못 해보긴 했는데 뭐 녹음했을 때 어떻게 두 개가 틀린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겪어보셔야 될 부분 같긴 합니다. 하여간 어찌됐건 종류가 틀린 여러 가지 녹음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관련돼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일 지향성 아니 다이나믹 마이크냐 컨덴서 마이크냐 두 개의 차이점과 단일 지향성이냐 무지향성이냐 양지향성이냐 이거에 대한 차이점, 지향성에 대한 차이점, 요거에 대한 차이점. 그냥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무선 마이크가 안 나오긴 했어요. 이 책에는 안 나오긴 했고 이제 무대음향 3 보시면 무선 마이크에 대해 나오긴 해요. 근데 뭐 이걸 만들 때까지만 하더라도 무선 마이크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무선 마이크는 대부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제 3급에도 여기에서 몇 문제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무선 마이크까지는 일단 괜찮고, 네 무선 마이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음향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두시긴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책에는 없지만 무선 마이크에 관련된 것도 좀 아시긴 하셔야 될 거예요. 뭐 법 관련 문제도 있고, 뭐 주파수 관련된 문제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주파수는 이제 무선 마이크가 아니라 주파수 대역 관련된 거고요. 예, 어찌됐건 예, 무선 마이크 관련돼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현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마이크 관련돼서는 또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 다 말씀을 못 드렸긴 한 것 같아요. 뭔가 찝찝해요. 하지만 마이크가 가볍게 볼 건 아니다. 모든 음향에서는 마이크로 들어왔던 소리들을 대부분 믹싱을 하기 때문에 어떤 마이크를 쓰고 적재적소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는 엔지니어로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요.